대한민국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열심히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코스닥 시장은 다시 한번 더 올라줬습니다. 오늘 깜짝 반전을 장중에 보여줬는데요. 장중에 상승 전환 성공하고도 상승세를 더 이어갔죠. 코스피 시장은 어제와 달리 하락 마감했지만 그래도 1월보다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도 상한가스쿨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또 새로운 강사님께서 우리 상한가스쿨에 합류하셨습니다. 바로 이 주도주 1타 강사 적풍 유경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한번 전문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처음 뵙잖아요. 네네. 상한가스쿨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향해서 인사 한 말씀, 그리고 각오와 포부 한 말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방송을 오랜만에 나오게 됐는데요. 이 토마토 방송은 또 종종 제가 또 찾아보면서, 많은 또 좋은 정보들과 또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방송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이 자리에 나오게 돼가지고 굉장히 또 벅차면서도 또 기존에 계시던 분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의 정보들과 전략들을 드릴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많이 좀 해올 거니까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이름 적풍 유경훈이니까 많이 기억해 주시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로 올해는 큰 수익들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새로운 전문가님께서 오시니까 또 우리 상한가스쿨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고요. 자, 우리 새로 오신 강사님의 시선이 또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은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그래도 어제보다 조금 아쉬웠는데요.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좀 코스닥을 많이 좀 다루는 편이다 보니까 솔직히 오늘 좀 좋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좀 마이너스 출발했지만 네. 그래도 오후 들어서 이제 상승장으로 넘어가면서 기관 외국인들도 아침에는 좀 많이 사지 않다가 오후 들어서 많이 이제 편입 좀 했고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좋았다고 봐요.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좀 불이 붙었다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달까지 그리고 뭐 일부 종목들은 작년 12월까지 대형주들 위주로 좀 많이 올랐었어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올해 1월달 초에 삼성전자 많이들 샀었죠. 그때 제일 좋았으니까. 근데 그 뒤로 이제 대형주들은 조금 하락을 하게 되면서 중소형주의 시장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뭐 CPI다 뭐다 그래가지고 약간 하락 조정으로 가게 되면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그런 중소형주들이 바닥에서 많이 치고 올라가고 또 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가고 있는 주도주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장세여서 저의 전략들이 참 많이 맞아떨어지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코스닥 쪽이 지금 확실히 분위기들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은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도 코스닥을 보시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코스닥에 불이 붙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우리 주도주 1타 강사 전문가님의 또 이 분석력이 돋보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또 처음으로 특징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첫 번째 특징주 어디로 가져오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가장 처음으로 주목하셨을 종목은 또 어딜까요? 일단 오늘은 반도체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삼성전자는 하락했는데 이 종목은 올랐습니다. 바로 이제 네오셈이라는 종목인데요. 네오셈이 최근에 그 반도체 쪽에 새로운 트렌드인 이제 CXL 반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이미 1월 달에도 시세를 많이 냈었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갑자기 상한가를 장중에 이제 터치를 하는 등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중간에 분명히 1월 달 말쯤에는 하락하면서 이거 끝났다 생각이 드실 만한 구간들도 있었는데 오늘 이제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거 더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 반도체가 물론 오늘은 정말 좋았던 거는 맞아요. 오늘은 정말 좋았지만 이제는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이 반도체주가 올라갔던 배경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의 어떤 발언들 그리고 삼성 이재용 회장의 그런 행보들이 좀 많이 포커스가 되고 있어요. 사법 리스크를 이제 막 벗어 던졌기 때문에 과연 첫 번째 행보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말레이시아 삼성 공장 그리고 반도체 쪽의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어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많이 올랐는데 저는 네오셈의 경우는 지금부터는 정말 좀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내일장에 단타로 단기 투자를 보신다면은
해볼만 하지만 14,0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14,000원 가격만 손절가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뭐 매매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은 이렇게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아닌 저는 바닥에서 올라가는 걸 좀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스타일의 종목은 아닌데 일단 매매하신 분들, 하실 분들 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일장 14,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만 한 번 더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고 신규 투자는 웬만하면은 단기로만은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작년에 4,000원대 놀던 종목인데 지금 1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올라갈 길보다 내려갈 길이 더 많은 상황이니까 저는 좀 조심하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CXL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죠. 그중에서 네오셈 짚어주셨고요. 오늘 상한가 29.43%로 장 마무리했습니다. 네오셈이 지금부터는 좀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4,000원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특징주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전문가님 오늘 네. 또 초전도체주가 또 갔습니다. 네네. 참 잊을만 하면 또 가고 하는 게 이 초전도체 테마인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 테마 안에서도 특징주 혹시 가져오셨을지 궁금하고요. 가져오셨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초전도체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시장에서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투자하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돈이 몰리고 차트가 좋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냥 따라붙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최근에 잘 됐어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초전도체가 지금 오늘도 상한가로 갔는데,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 저는 CCS를 특징주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투자 경고가 된 상태예요. 어제가 굉장히 강한 돈이 들어왔고, 오늘 이제 마지막 급등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은, 이 CCS가 이번 주, 지난주에서 이제 이번 달에만 벌써 상승률이 3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소형주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입니다. 그래서 작은 종목이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분명히 일어날 수는 있는데 언제 어떻게 하락할지는 이거는 뭐 흔히 말하는 세력들 맘이지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이제 기존에 초전도체를 주장했던 그 연구팀이 이번에 새로운,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PCPO, SOS라고 하는 새로운 초전도체 물질들을 연구 개발에 성공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공개할 거를 예상해서 투자자분들이 또 기대감과 함께 사고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종목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최근에 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줬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있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끌고 가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한번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 절대 저는 이거는 절대 금지, 접근 금지 사인을 좀 드리고 싶고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서 안 올라간 종목들도 있어요. 바닥에서 오르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최근에 뭐 인지 디스플레이나 그런 것들도 관련주로 엮이기는 하는데 기왕에 이런 테마는 살 거라면 대장주, 주도주를 사는 게 맞고요. 후발주를 사는 건 아니에요. 후발주를 사는 거는 업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가고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이런 데서는 좀 늦은 종목을 사면 안 좋아요. 그래서 차라리 전 초전도체를 할 거라면 CCS를 하느냐 마느냐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CCS는 솔직히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냥 과열도 아니고 거의 이거는 뭐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를 뭐 팔으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참 애매하고 더 가져가자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일단은 저는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정도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수명이 얼마 안 남은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저는 조금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지만 오늘 장에서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특징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준비한 종목들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저는 드릴 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웬만하면 추천을 하지 않고요. 바닥에서 시작하는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가기 직전에 제 차트에 보면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좀 있거든요. 이런 지표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또 한번 강의 시간을 가질 텐데 이렇게 변곡점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저는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그래서 CCS는 수익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축하 말씀 드리고 싶고 신규 진입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꺼지지 않는 초전도체 테마주인데요. 차세대 상온 초전도체 오늘 관심이 또 많이 집중이 됐죠. 그중에서 CCS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자, 이 CCS 많이 과열된 상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역시 신규 접근은 좀 권유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수업이 또 너무 궁금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딱 한 종목만 더 듣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또 어디로 가져오셨을까요? 요거는 이제 실적 관련된 종목인데 VT라는 종목을 가져봤어요. 네. 요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했던 종목이라서 좀 잘 아는 종목입니다. VT라는 회사가 예전에 이제 뭐 사명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이제 VT GMP라는 회사였었는데 그 전으로 역사를 돌려보면은 그 전에는 GMP라는 회사였었어요. 그러니까 GMP였다가 VT GMP였다가 이제 VT로 가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GMP라는 회사가 화장품 사업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VT를 인수하고 화장품 사업을 신사업으로 하게 됐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GMP를 아예 떼버리고 그냥 VT라는 이름으로 사명이 바뀌게 됐습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보시죠. 이 종목이 오늘은 좀 급등을 했는데 그 이전에 사실 진짜 흐름은 여기예요. 여기 이제 작년 3월 달부터 해가지고 3월 달에 한 5,000원대 놀다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겨울에 한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막 나오고 그래서 증시가 대부분 이제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이 회사는 실적 하나만 가지고 쭉쭉쭉 올라가서 이제 2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이 종목을 언급했을 때가 대충 6,000원, 7,000원 정도 했었는데 한 10,000원, 15,000원 가면서 이쯤에 많이 갔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쯤에 이제 파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2만 원까지 올라가서 많이 좀 배가 아팠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냐면은 시장이 좀 약간 안 좋고 그럴수록 우리 투자자분들은 안전한 종목을 찾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게 되고 이번에 VT가 실적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저는 좀 어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 화장품 쪽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 우리 설 명절과 함께 중국에 이제 춘절 명절이 겹쳤잖아요. 겹쳤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대요. 예상했던 거에 한 2배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광객들의 유입 효과 그런 것 때문에 한국산 화장품 오면은 거의 뭐 마스크팩 같은 거는 정말 아직도 많이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VT라는 회사가 또 엔터사랑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작년에 일본에서 K-팝 열풍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화장품이 연계해서 많이 팔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엔터 사업이랑 화장품 사업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직은 드러난 건 이렇게 많이 실적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배터리 쪽 재료까지 좀 포함이 돼서 오늘 강의에서 제가 배터리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올라갔던 그 내용에는 화장품만 있었던 건 아니고 또 배터리적인 재료도 있었다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준비한 내용들에서는 이 VT 같은 종목처럼 주가 바닥 여기 5,000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은 순수하게 2차 전지 배터리 쪽 사업만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다 알려졌어요. 이미 어느 방송을 틀어도 유명한 배터리 기업들은 소문이 다 나가지고 많은 분들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조금은 소외됐지만 굉장히 투자할 만한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가지고 올 거고요. 제가 또 중소형주나 스몰캡 쪽을 많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부분들 제가 또 속 시원하게 긁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T는 예전에 제가 드리고 나서 한 300% 이상 올라갔던 종목들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 제2의 VT가 될 만한 그런 종목들 준비했으니까 잠시 후에 드리는 저의 추천주도 많이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적풍 유경훈 전문가님의 마지막 특징주는 VT였습니다. 오늘 18.75%나 상승하면서 역시 급등한 종목이죠. 이 VT 실적주고요. 뷰티 화장품 그리고 엔터사 배터리 재료까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하니까 역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의 스타일이요.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직설적이고 솔직한 화법이 매력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수업 내용도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수업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맨 위 상단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보입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상한가스쿨 홈페이지가 뜹니다. 상한가스쿨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보이시죠?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바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보이실 텐데요. 이 배너도 누르시면 우리 전문가님들이 직접 함께 장 대응해 주고 계시니까요. 이 노란톡 배너까지 눌러서 전략을 꼼꼼하게 챙겨 가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새롭게 오신 전문가님의 수업도 놓칠 수 없겠죠?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 적풍 유경훈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에 대해서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들과 이어지는 이제 공개 방송 한번 쭉 들어보시면은 앞으로 이 전문가가 이 녀석이 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가져왔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실 수 있을 테니까 방송과 함께 공개 방송까지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인데 요즘 2차 전지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저기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참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은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것들을 보면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들이 아직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시장은 좋은 내용과 나쁜 내용들이 지금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깔끔하게 드리고 가려고 하고요. 오늘 주제 내용들은 2차 전지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내용들도 있겠지만 또 저의 시각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잘 차분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 두 글자로 이제 엔캠이라는 종목인데 엔캠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주가가 100%, 200%, 300%, 400%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점점 이제 관심들이 많아지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수급창을 좀 전에 보고 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엄청 사셨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 250에서 300%대에서 400%대까지 올라가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역할이 상당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 종목을 굉장히 예전에 추천했던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 가격이 한 7만 원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때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직도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엔캠이 전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다른 종목들도 이제 먹고 사니까 돈이 너무 여기만 쏠리니까. 그래서 요즘 장세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주도주 쪽으로 많이 집중돼서 이제 쏠림 현상이 나오는 장이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스타일이 주도 종목 하나 딱 잘 가는 종목이 있으면은 그 종목으로 갈 때까지 가져가 보는 전략들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오늘 내용들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캠이 최근에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그게 엔캠이 올라가는 동안 에코프로가 작년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국민 주식이었잖아요. 국민 주식인 에코프로는 오히려 빠졌어요. 60%. 이게 좀 올라서 60%고 저점 기준으로는 거의 한 고점 대비 7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반토막보다 더 내려온 상황인 거죠. 왜 이렇게 주도 종목이라고 할 만한 정말 이 영원할 것 같은 왜 에코프로가 하락을 했는지 왜 빠졌는지는 뭐 다 아실 테니까 하락 원인을 뭐 분석하지는 않을게요. 엔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차트만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엔캠인데 진짜 많이 올랐죠. 그리고 중간에 저기 이제 바닥이 한 49,000원인데 저기에서 한 400%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가 5배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쯤 올랐으면은 이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요즘 시장의 특징이 바로 그런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장세라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장이 절대 아니고요. 바로 이 엔캠처럼 가는 종목과 주도 종목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이쯤이면 많이 올랐는데 싶었는데도 더 가는 그런 장이고 이런 장이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저도 아직은 확실하게 얘기할지는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가 안정되는 시점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좀 평화로운 장이 올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이런 주도주들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장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다음번 엔캠이 될 만한 종목들을 또 저희 방송에서 잘 캐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뭐 안 봐도 되는데 네, 보고 가도록 할게요. 좀 마음이 아프죠? 에코프로 보유하신 분들은 야, 저 고점에서 저 150만 원 갔을 때 분명히 에코프로 200만 원 간다고 했거든요. 누군지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200만 원 간다고 했어요. 200만 원, 300만 원 간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죠? 최근에 그래도 차트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반등하는 좀 기조가 형성이 돼서 그래서 이제 최악의 상황을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시 저기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그래서 이 에코프로는 아쉽지만 지금은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없다 생각하고 들고 계시든지 아니면 나는 조금 그래도 액티브하게 움직여서 좀 빨리 수익을 챙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화면만 보시죠. 엔캠이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하기 전에 왜 추천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도 제가 했던 거랑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종목을 발굴할 때 제가 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엔캠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서 회사 이제 홈페이지를 가서 이제 캡처를 해온 거거든요. 여러분들 종목 보실 때 그 차트 많이 보시죠? 그리고 재무제표 많이 보시죠? 실적 이런 것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많이 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저는 회사 홈페이지 진짜 자주 가서 봅니다. 직접 제가 이 회사를 가서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마 가면은 뭐 운전박대 당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직접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제 사이버 탐방을 갑니다. 근데 엔캠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바로 뭐가 적혀 있는지 아세요? 보면은 더 퍼스트, 더 베스트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잘 안 보이지만은 대한민국 대표 국내 최대 전액 생산 기업이라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대문짝마다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누가 뭐 자칭 타칭 1등 기업인 거예요, 이 회사가.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면 작년부터 있었어요. 그 전부터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작년 7월부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적혀 있었던 회사였었고 그때도 이미 이 회사는 국내 최대 기업이었고 1등 기업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계 유일 3대륙에서 이 세계 대륙,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과 또 북미 대륙에서 생산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에요. 이렇게 그 세계 각국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없대요. 엔캠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회사가 최근에 뒤늦게 주목받아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지 원래부터 이 회사는 잘하고 있는 회사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한 가지 특별한 재료가 오더메이드 전액이라고 이 기업들마다 배터리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더 좋게 하고 싶고 또 다른 데랑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여기 들어간 성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의 배터리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디는 더 충전 시간도 짧고 더 고성능을 발휘하는 근데 성분이 바뀌었겠죠? 그런 것들을 일일이 대응해주는 그런 가능한 기업이에요. 엔캠은. 그래서 기업들마다 맞춤형 제작이 가능했다는 게 이게 주가 상승에 저는 굉장히 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힌트였었어요. 저한테는. 보시면은 이 엔캠의 공장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폴란드, 헝가리, 튀르키예가 유럽 쪽에 있고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중국에서는 공장도 많아요, 또.
그리고 북미 쪽에도 여러 곳에 지금 생산 공장이 있는데 이게 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었냐면은 원래 이 회사가 미국에다가는 공장을 설립하지 않았던 상태였었는데 이전에 유럽이랑 아시아 쪽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그때는 미국의 IRA의 대응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남들보다 빠르게 북미 쪽에 선점을 해서 북미 쪽에 공장을 빠르게 짓고 북미 시장을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IRA가 발효가 된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IRA가 미국에서 막 나오자마자 부랴부랴 뭐 조인트 벤처 설립해가지고 미국 진출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다 늦었어요. 이미 한 거예요, 이미.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1등 기업이었기 때문에 세계 진출을 남들보다 빨리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미국의 IRA 수혜주가 됨과 동시에 유럽과 중국 쪽에서의 생산 공장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의 상황이 어떻죠? 지금 요즘 그 대선 전에 경선 일정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공화당 쪽에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죠? 다른 후보들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 뭐 독주예요. 뉴스 보면은 보기 싫어도 뉴스에서 트럼프 뉴스가 맨날 나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가파른 기세를 타고 올라오면서 현재 미국의 IRA 정책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뒤늦게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공장 짓고 했던 기업들 다 도루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출처와 생산 공장이 다변화되어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은 약간 그런 부분들 피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엔캠이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 지도를 제가 만든 지도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거 못 만들어요.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엔캠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좋은 기업들을 분석할 때 저는 항상 홈페이지 가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 홈페이지에서는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거를 대문짝방에 적어놓기 때문에 어떤 회사 들어가 봤는데 회사 홈페이지에 가봤는데 너무 볼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런 데는 웬만하면 투자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들 회사 어필하는 건데 자랑할 게 없으니까 홈페이지에 적을 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홈페이지는 꼭 한번 가보시고 제일 좋은 거는 현장을 가보시는 게 제일 좋죠. 공장 가봐서 이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것도 한번 보고 웃으면서 일하고 계시는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그러면 이제 이게 좋은 회사구나 알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엔캠은 그때부터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고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 한번 매수하실 때 사시기 전에 한 번쯤은 회사 홈페이지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요거는 뭐 저의 그냥 예전 추천 내역인데 제가 뭐 추천해서 종목이 많이 올라서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이 얘기를 전 드리고자 이거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뭐 저의 스타일에 대한 얘기이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요게 지금보다 제가 조금 살이 좀 있었을 때 같아요. 아닌가? 예전 이제 모습인데요. 그때 이제 작년 7월 달이에요. 그때 이제 방송에서 추천을 했던 부분을 이제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주가 보시죠? 72,600원 정도였었는데 그때 제가 72,600 이하로 사서 한번 잘 모아두시면은 이거는 그때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냐면 제2의 하나기술이 될 겁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기술이 많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엔캠을 추천했었는데 아쉽게 주가가 잘 가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응했던 부분들이나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72,600을 전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주가가 뭐 바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거의 뭐 사자마자 급락이 나왔었어요. 그때가 뭐 8월, 9월, 10월, 11월이니까 아시죠 다들? 그때 갑자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주말에 갑자기 발발해가지고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기 러시아 전쟁도 아직 안 끝났는데 이스라엘 하마스도 지금 불이 붙어서 난리가 나고 있죠. 그게 이제 시작됐을 때가 저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어요. 물론 손절가도 다 지났죠. 그래서 이제 손절가 지났으니까 이거는 끝났으니까 이제 끝입니다. 라고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 회사는 아까 제가 좋은 회사라는 거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등 기업이고 실적도 괜찮은 회사고 하니까 잘 가져가 보세요. 30% 빠졌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이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쟁이 나가지고 주변 환경이 무너져서 그런 거지 이 회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주가가 30%가 빠졌다 그래서 갑자기 일하고 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하고 막 갑자기 회사에서 뭐 식대 나오다가 식대도 안 나오고 월급이 깎이고 그게 아닙니다. 주가 빠졌어도 다니던 분들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회사 성과급 나올 만큼 잘 나오고 있고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확인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손절가도 지났지만은 저는 그대로 잘 가져가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보유하셔라. 물론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마음고생이 되게 심했겠죠.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미래를 알았다면 지금 주가가 얼마죠? 오늘 19만 원? 19만 원 갔는데 그걸 알았다면 갖고 계실 수 있었겠지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런 구간에서는 저 같은 전문가의 도움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전문가를 방송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 뭐 좋은 종목 드리고 수익 드리고 시황 드리고 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좀 천재지변 같이 좀 불가항적인 상황들이 가끔 이렇게 놓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놓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 조금 더 가져가 보라고 좀 용기도 좀 드리고 분석을 해봤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가져가는 게 맞겠죠.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는 게 좋겠고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했을 때 제가 이제 했던 내역들인데 오늘 많이 빠졌을 때 바닥에서 저는 이제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구간을 잘 견디신 분들은 이제 최근에 뭐 19만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잘 파셨겠죠. 그때 제가 이제 했던 얘기가 실적만 놓고 보면은 10만 원, 15만 원 가야 정상인 종목인데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초과 달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이런 종목들과 전략들을 드리고자 공개 방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방송 우리 또 토마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공개 방송을 또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을 하고 또 내일도 제가 장중 방송을 할 거예요. 일단 오늘 저녁에 방송 꼭 오시는 게 중요한데 제 첫 방송이잖아요. 준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오늘 이 내용이 아까 방송 전에 준비한 게 아니라 제가 2주 전부터 가져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이니만큼 여러분께 좋은 내용들 가지고 올 거고 이 전략 역시도 공개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빠지는 구간에서 5만 원까지 빠지고 4만 원까지 빠지는 구간에서도 제 얘기 듣고서 잘 견디신 분들이 최근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15만 원 구간에서 기분 좋게 입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께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드릴 수 있는 전략들이 좋은 종목 발굴해서 드리고 목표가까지 갔는데 아니 400% 올라가는데 이게 하루 이틀 안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개월이 걸렸잖아요. 그 수개월이 걸리는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공개 방송할 때 오셔서 중간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볼일 보시면서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이런 전략들 체크하시면서 가시라고 공개 방송을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제가 제2의 엔캠이 될 만한 종목들 준비를 했고요. 또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죠. 엔캠이 왜 잘 됐었는지 된 거는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IRA의 대응을 먼저 잘했고 정말 중요한 거는 1등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줄 잘 보세요. 세 번째 줄. 그렇지만 지금 실적은 아니에요. 작년에는 왜 좋았냐면은 실적이 좋을 거라고 전망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적을 까보니까 아니네. 보세요. 생각보다 별로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과열 구간이고 저는 엔캠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실적도 나왔고 주가도 오를 만큼 올랐어요. 외국인 기관들이요. 상당 부분 팔았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아슬아슬하지만 외줄타기 즐기고 계시죠? 주식시장에서 스릴을 찾지 마시고 지금은 안전하게 바닥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에 힌트가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2차전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2차전지 요즘 여기저기 추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어요. 좋은 내용 나쁜 내용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안 좋대요. 주가도 좀 빠졌죠. 근데 요즘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막 신고가 달리고 있고 전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과연 전기차 투자해도 괜찮은가? 오늘 제가 정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커브가 좀 꺾인 거는 맞습니다. 잘 가다가
잘 가다가 예전만큼의 속도가 안 나오는 건 맞지만 어쨌든 판매량은 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의 1등 기업 테슬라, 그리고 중국에서의 1등 기업인 비야디. 작년에 역전됐죠. 중국의 비야디가 테슬라를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중국 시장의 1등 기업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쟁자는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대기업들의 치킨 게임, 돌입, 그리고 투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도 이런 미국과 중국의 대기업들 틈바구니에서 굉장히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오늘 그 가운데서 괜찮은 기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요거는 테슬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실적 얘기 나오면서 한 번씩 다 보셨을 만한 내용들인데, 테슬라의 인도량이랑 생산량을 보니까 아니 괜찮아요. 전년 대비 많이 늘었고, 보시면은 생산량도 35% 늘었고, 또 인도량도 40% 늘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왜 최근에 주가가 빠졌냐면은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기대치는 저 위에 가 있는데 잘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못 미치는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제 또 실망 매물이 나왔던 거죠. 그렇지만 생산량은 견고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기사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여러 글로벌 기업들 가운데서도 테슬라의 실적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건 좀 작년 얘기입니다. 여기인데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10%를 넘어갔대요. 작년에 잘 나갔을 때 얘기니까. 그런데 그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10%대를 넘어갔다가 기사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9%대를 주저앉았대요. 영업이익이 10%를 넘던 회사가 9%대까지 내려갔다고 해서 이게 망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상승 곡선이 꺾인 것이지. 그래서 저것 때문에 뭐 이제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뭐 어떻게 되는 얘기 나오지만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요? 견고합니다. 생각보다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현대차, 기아차의 그 영업이익률 합산이 10%가 안 되는데 굉장하죠. 그리고 옆에 제가 밑줄은 안 그려놨지만 일본의 도요타가 최근에 영업이익률 10%대를 기록하면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도 저런 전기차와 이런 내용들에 대응하고자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투자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오늘 기사입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2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미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어디에 한다고요? 삼성 SDI는 6조 원대, 그리고 SKO는 7.5조 원. 오, 통 크게 투자했어요. 그리고 LG 엔솔은 회사채를 통해서 1.6조 원을 수요를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신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투자하면은 여기 낙수 효과를 그래가지고 이 아래쪽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또 수혜를 많이 받겠죠. 그래서 저는 이 대형 회사들은 지금은 조금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소기업들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2차 전지 관련주가 몇 개가 되나 한번 세봤어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고요. 우리나라 상장된 주식이 한 2,200개 정도 되죠? 그걸 한번 쭉 세봤습니다. 해보니까 200개가 넘더라고요. 넘어요. 한 200개쯤 세고 나서 거기서 멈췄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 2차 전지에 본격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기업과 2차 전지가 본업은 아닌데 그냥 곁다리라고 하고 있는 기업들과 다 합하면 200개가 넘어요. 우리나라 상장 주식 중에 10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주들이 에코프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LG 엔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많은 기회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LNF 많았어요.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랐다면은 올해는 엔캠이 보여줬던 것처럼 후발주에 시간이 됐고요. 올해는 중소형주 낙수 효과를 저는 기대를 크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르지 않은 저 수백 개의 2차 전지 중에서 잘 골라 잡는 게 지금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 종목명을 공개드리지 않을 텐데 우리 공개방송 오신 분들께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냐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한 1,700억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기업이에요. 주가를 보시면은 예전 흔히 이런 차트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 쌍바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 저점이 형성되어 있던 구간에서 또다시 저점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바닥이에요. 그죠? 저런 걸 쌍바닥이라고 하는데 딱 그 자리에 있는 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는 옛날에 어떤 기업이었냐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되게 유명했던 회사고요. 한참 잘 나갔을 때. 그리고
전극 공정 장비,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주 중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작은 분야이지만 해당 분야에서 1등 기업이에요. 제가 아까 1등 기업은 죽지 않는다 그랬죠.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오늘 공개방송 오신 분들께는 이 종목에 대해서도 간단히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보시죠. 이것도 제가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인데 아마 조만간 이 방송에서 제가 추천주를 가지고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미리 보기 맛보기로 이런 것도 있어요. 시총은 한 1,800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는 지금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서도 흑자를 계속 냈던 기업이에요. 6년 연속 흑자 기업이고요. 실적 꾸준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됐다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회사는 폐배터리 전문 기업입니다. 배터리 리사이클, 앞으로 성장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분야죠.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 실적주는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중소형주기 때문에 저의 방송 꾸준히 시청하신다면은 이런 종목들 쪽에서 또 큰 수익들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올해 주목해야 될 만한 키워드들로 폐배터리랑 전고체, 요즘 전고체가 좀 올랐어요. 근데 안 오른 게 폐배터리죠. 전고체랑 폐배터리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 LFP 배터리. 요게 이제 오늘 좀 따끈따끈하게 나온 내용이거든요. 삼성 SDI가 LFP 배터리 쪽으로 이제 본격적 진출을 한다. 작년부터 이미 뭐 진출 얘기는 있었는데 본격적인 생산 얘기는 오늘 다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LFP 배터리에 관련된 내용들, 종목들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2C. 요거는 이제 오늘 방송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요것도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신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시간이 될 때 한번 정리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런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되고요. 작년처럼 2차 전지니까 올라간다. 뭐 전액 관련주니까 올라간다. 뭐 음극재 관련주를 올라간다. 이건 안 되고요. 이제는 키워드로 접근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이 하루아침에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고요. 한 테마 올라가고 전고체 갔어. 그러면은 전고체가 빠지고 폐배터리가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이 올라가면 무리하게 잡지 말고 다른 쪽에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략들도 공개 방송에서 다 드릴 겁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요것도 이제 2차 전지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께 한번 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투자해도 되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이제 했던 얘기들이 좀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소재들에 대한 접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리튬 메탈, 전고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원재료. 최근에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리튬 관련주들이 주가가 다 폭락을 했어요. 오늘 좀 올라왔거든요. 저는 이제 리튬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격이 하방 안정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리튬이 많이 하락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준비한 내용은 아니지만 리튬이 많이 빠진 이유가 과잉 생산 때문이에요.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리튬이 돈이 되니까 다 뛰어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왜 떨어져요? 생산 기업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자기들끼리 막 서로 저가 경제 하다 보니까 깎아먹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은 많은 기업들이 파산할 거예요. 리튬을 다루던 기업들이 파산하고 망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 그 셰일 오일, 모래에서 그 오일을 추출하는 기술이 나왔을 때도 그랬거든요. 돈이 된다니까 다 뛰어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다 망했죠. 결국 살아남은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을 정복하면서 가격은 상승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리튬도 그런 과정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도요타 얘기예요. 도요타가 보니까 엄청 올랐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가 신고가를 달리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도요타 자동차인데 전 세계에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 쪽에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를 찾자면은 배터리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2등은 어디죠? 파나소닉이에요. 일본이 지금 전고체 쪽을 완전 싹 잡고 있어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게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전고체에 진출해서 기업과 정부가 손을 잡고 합작해서 이쪽에 굉장한 투자를 먼저 했어요. 우리나라 좀 늦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본의 지금 도요타 자동차가 자동차 판매량도 늘었지만 하이브리드 차가 좀 잘 나간다 그러죠? 이런 여러 가지 기술력 때문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2차 전지 하다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2차 전지가 잘 팔리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잘 팔려야 돼요. 자동차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전방 산업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관련한 종목들을 우리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키워드를 보면서 뭐 전고체, 폐배터리, LFP 배터리, 또 C2C 이런 거에 주목하자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신규 상장주들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회사. 예를 들어서 뭐 이수화학도 있지만 이수화학보다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조금 더 좋다는, 이런 식으로 약간 모 회사보다 자회사가 떨어져 나가면서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회사가 돼버렸죠. 이수화학은 뭐 화학 전반적인 걸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배터리 순수 100% 배터리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스페셜티 케미컬은 배터리 소재 쪽으로 완전 특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롭게 상장되는 자회사들이 올해도 많을 겁니다. 2차 전지가 관련주들이 올해도 상장을 많이 할 거거든요. 대기업 쪽에서. 그런 것들 한번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고요. 저도 굉장히 장기 투자 들여가지고 예전에 추천해드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수화학은 이제 뭐 이런 얘기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가 잘 아는 기업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끝났습니다. 지금은. 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작년에 저 랠리에서 38,000원대 같았던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 에코프로가 살아나는 시간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작년에 너무나 큰 열기를 보여줬던 종목이고, 지금은 좀 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냉각기가 상당히 필요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번 볼게요. 다음 화면입니다. 보시면 이 종목도 비슷해요. 작년에 잘 나갔다가 요즘 좀 약간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쪽이 좀 낫습니다. 이쪽이. 주가도 움직이는 게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은 이수화학보다는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식으로 좀 새롭게 상장되는 자회사들을 노리시는 게 좋겠고, 또 처음에 오픈빨이라 그러잖아요. 상장 초기에 급등하는 경우들도 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모기업보다는 자회사, 이쪽에서 좀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그러면 언제 사야 됩니까? 뭐 내일 사도 될 종목도 있고요. 묻어놨다가 내년에 까봐야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시라는 말씀. 되게 재미없는 얘기죠. 근데 추격 매수를 왜 하시면 안 되냐면,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이유가, 이거 지금 안 사면은 내일 상한가 갈 것 같고 급등할 것 같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사게 되거든요. 왠지 지금이 마지막인 것 같아.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2차 전지는 작년에 2차 전지가 아닙니다. 작년에는 그랬어요. 작년에는 사지 않으면 내일 더 올라가기 때문에 작년에 2차 전지는 오늘이 제일 싸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내일 모레가 더 쌀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저점 매수 기회 반드시 오기 때문에 기다리면 무조건 옵니다. 종목마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종목들은 저가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하락장의 조짐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전 장이 올라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요즘 분위기가 약간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락장이 오면은 오히려 바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올 거예요. 마치 엔캠이 작년에 전쟁통에 싸게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에요. 사실 아까 제가 예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완전 바닥주로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조금은 오늘 좀 처음 왔는데, 처음 드리는 종목이 한 3개월 뒤에 올라가면은 제가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래도 빨리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가져왔어요. 이 종목은 자동차 관련주 및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차트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흔히 말하는 박스 형태를 그리면서 가고 있어요. 고점과 바닥이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돈이 한번 확 들어왔다가 약간 눌림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격 매수는 아니고 약간 눌림목 매수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제가 이 종목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여러분께 드려서 수익 같이 챙겨 드릴 거예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힌트만 좀 드리자면 아까 설명드렸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튬된 관련된 재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좋습니다. 현대차는 좀 더 가야 되는데 기아차는 지금 신고가예요. 도요타도 신고가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작년에 신고가 찍고 좀 떨어지고 있죠. 자동차 전방 산업들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거기에 수혜가 될 만한 종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많이 알고 계시는 2차 전지 관련주는 아닐 거고요. 2차 전지에 관련한 종목으로서 오늘 저는 제가 화살표 그려놓은 것처럼 전고점까지 한번 노릴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방송으로 가져온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께 또 큰 수익들 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올해 준비해서 가져온 종목이고요. 아마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거 또 가져왔네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들어갈 때마다 수익 났던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8시 이 방송 끝나고 제가 또 공개 방송을 하게 될 텐데 거기서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시간이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소형주 관련주들 쪽에서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생각하는 2차 전지 트렌드, 첫 번째는 중소형주를 보자, 두 번째 신기술들을 보자,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과 자회사를 보자. 이렇게 정리 드리면서 오늘 강의 내용들 마무리하고요.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이따 8시 공개 방송 통해서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의 1타 강사 적풍 유경훈 전문가님의 첫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유경훈 전문가님, 저희 이제 내일장도 한번 전략을 챙겨볼까 합니다. 네네. 저희 내일 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좀 궁금한데요. 우리 전문가님, 우리 내일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사실 내일 전략은 내일 아침에 돼야 제일 정확하게 나오는 게 네. 맞긴 한데 네. 그래도 미리 좀 보자고 하면은 네. 오늘 밤 이제 미국장에서 좀 힌트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러니까 전날 밤이죠. 어제 미국장을 좀 보니까 CPI가 나오고 나서 좀 하락을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하락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물가지표가 높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이 내일장 갑자기 막 폭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약간 좀 천천히 좀 가라앉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오늘 보시면은 대형주는 좀 빠졌지만 중소형주 잘 갔던 것처럼 내일도 저는 중소형주 쪽에서 좀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잘 가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가는 종목들이 더 간다는 생각으로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라도 단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노리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공개 방송 잠시 후에 또 하잖아요. 8시 공개 방송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로 가져왔던 게 2차 전지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 흐름들 내일 이제 볼만한 종목들 같이 이제 소개드리고 이제 할 텐데 요즘은 진짜 한 번 가면은 100% 200%씩 올라가니까 이런 거를 못 잡으면은 너무 소외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주도주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 통해서 그런 부분들 잡아 드릴 테니까 잠시 8시 이어지는 공개 방송 많은 분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고 합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주도 업종들이 계속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가는 종목 잘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방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맨 위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게 링크가 바로 뜨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보이시죠? 이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지금 보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보이는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장 대응할 수 있는 노란톡으로 연결되니까 눌러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